다음엔 혹시 김성원 비원, 김성원 비원 하실 말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30년간 경호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경호 임무에만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역사적 사건 속에서 국가적 혼란과 무질서한 상황을 만들게 돼서 무엇보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지식과 식견 없이 경호 임무 수행에 매몰되어 발생한 이 체포 방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하폰 관련해서는 제가 그러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적 이익을 추구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1심, 원심에서 다퉜던 그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광욱 피고인.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판장님. 저도 이제 경호실에 3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저희 박전준 경호처장을 지금 4개월 모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법과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항상 이번 일 사태가 났을 때 추가로 하신 말씀이 이제 물리적 충돌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공무원 간에. 그걸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면서 이 사태를 대비를 했지만은 저희가 이 경호 업무 외에 다른 이제 법적인 지식이나 이제 그런 혼란 속에서 누구 하나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 아무도 없어 가운데에서도 그 외롭게 저희를 또 지휘해 주신 박정준 경호처장님이 제일 마음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보고 또 저희 직원들도 또 박정준 처장님께 또 힘이 되고 픈 마음에 또 그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또 공수처나 경찰 관계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저희는 다른 건 없었습니다. 다만 물리적 충돌 없이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적인 책임은 이제 법조계에서. 다음에 김성원 변호인. 김성원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의 최장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의 요지는 기 제출된 항소 이유서로 가름하고 그 요지만 간략히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이 부분 판단의 핵심은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이 증거인멸, 통화기록 삭제와 같은 증거인멸이었는지 아니면 외부인의 접속 차단과 같은 보안 조치였는지에 있습니다. 원심은 이를 삭제 지시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실체적 진실을 오인한 결과입니다. 우선 12월 6일자 선행 보안 조치를 간과하였습니다. 원심은 12월 7일에 지시만을 분리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날인 12월 6일 경호처는 국가정보원의 통보와 기관장인 경호처장 박종준의 지시에 따라 이미 동일한 성격의 사용자 계정 삭제, 모듈 초기화 등의 보안 조치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는 전날 실행된 합법적 보안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었을 뿐입니다. 원심은 이 선행 보안 조치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놓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김대경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김대경의 진술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김대경의 진술은 지시의 대상이 사령관이었는지 전체 외부 가입자였는지 그리고 그 피고인의 지시 내용이 삭제였는지 보안 조치였는지 그리고 대통령 지시 언급을 한 주체가 본인 김대경인지 피고인인지 등 핵심 사항에서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까지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었으며 심지어 본인이 직접 실행한 12월 6일 조치에 대해서는 증언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력을 인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는 증거인멸의 범위가 없으며 결과도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김대경 등에게 통화 내역, 기록 등이 삭제되지 않고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든지 12월 12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로그인 아웃을 시연해본 후 오히려 이렇게 해도 기록이 남아있으니 증거인멸이 안 된다며 보안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접 찾아가 보안 업무 기정집을 펼쳐 보이며 정식 결체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증거 인멸을 의도한 자가 기관장을 찾아가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사회 통념과 경험치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비아폰 서버에는 통화 기록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단말기 접속 차단 조치만으로는 증거 인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 체포영장 집행 관련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거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과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벽 설치 및 병력 동원은 타인에 의하여 주도된 측면이 강함에도 원심 판결은 이를 피고인과 묶어서 피고인의 공동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공동 피고인 간의 가담 범위와 책임의 크기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실제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엄격히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은 28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로서 사적 이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미 파면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적 형벌을 충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조직 내 지위, 결과의 미발생, 그리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광호 피고인. 네, 이광호 피고인을 위해서 구술 변론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항소 이유서의 기재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사건 위기관리 대응 TF 팀장은 공소위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으로 피고인 이광호는 이 TF 소속 위원이나 팀원으로 소속되어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TF 팀을 최종 총괄하는 상피고인 박종준과 김성훈의 지시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전부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은 어쩌면 군대보다도 더 상명하복의 유계 질서가 확고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광호의 변호인이 제1심 재판에서 의견을 필요한 것처럼 전시의 아군의 중대장은 적진의 민가의 적군이 민간인으로 유장하고서 잠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민가를 폭격할 것을 명령하였을 때 부하 장병의 입장에서 진짜로 민간인이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여도 전시의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를 위하여서는 날아오는 총탄을 향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바쳐야 하는 경호처 경호관들의 입장에서 공처 수사관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용하지 말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최고 수장인 상 피고인 박종준의 하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특히 현재 피고인 이광호는 항소 이유서에서 개진한 것처럼 집안에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병세가 위중한 병간호 대상자, 피고인 이광호 부부에게는 슬라의 자녀도 없습니다. 그 대상자를 하루라도 속히 밀착 간병하여야 하는 대반 사정 또한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광호는 자신의 불찰에 대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 피고인.